얼라바다 NFL 서드&3 이 드래프트 얘기를 좀 가지고 돌아와봤습니다. 사실 드래프트가 지난 4월 30일이었죠. 현지 시간으로 29일부터 5월 1일까지 이제 진행이 됐는데 저희가 준비를 하느라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한 10여일 정도 흘러서 조금 팬분들께서 좀 김이 새실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또 저희가 그 나름 이제 그 시간 동안 또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한번 좀 저희랑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올해는 이제 클리블랜드에서 열렸는데요. 오프닝 멘트부터 굉장히 꿀잼이었습니다. 오프닝 멘트가 이 날씨보다 추운 건 패커스와 애런 로저스의 관계밖에 없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드래프트가 시작이 됐는데 이 드래프트 날 아침에 애런 로저스가 언해피를 띄우면서 사실 드래프트보다 애런 로저스 쪽으로 관심이 많이 쏠렸었어요. 애런 로저스 입장에서는 1년 전 드래프트에서 당한 수모를 이제 좀 복수를 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추측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군자의 복수는 3년이 걸려도 늦지 않다. 10년인가요?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걸려도 늦지 않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 1년 동안 바짝 칼을 갈았던 애런 로저스였고 뭐 나름의 복수를 성공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뭐 트레이드 루머가 나오기도 하고 뭐 로저스가 패커스 단장의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 뭐 이런 뉴스들도 있었는데 아직 그 시즌 시작 전까지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2021 시즌을 패커스와 로저스가 어떤 관계로 이제 시작을 할 것인가 이거를 또 지켜보는 것도 남은 오프 시즌에 좀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새로운 뉴스가 생기면 저희가 또 소식을 가지고 와 보겠고요. 어쨌든 굉장히 재미있었던 드래프트였습니다. 지난 시즌 드래프트가 온라인으로 진행이 돼서 사실 크게 재미있다는 느낌이 없었었잖아요. 역시 오프라인은 다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작년에도 얘기를 했던 것 같기는 한데 이 방송 특히 이 스포츠 중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드래프트를 이렇게 3일 동안 축제처럼 이 방송을 만들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 중계지만 해도 현지에 투입된 게 두 팀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실내에도 한 팀 있었고 또 야외에도 그 커트 워너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 정도로 이 많은 사람들과 시간, 돈을 투자할 만큼의 그런 가치가 있는 이벤트를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좀 부러웠고 그 다음에 이 구단들의 선택을 받고 나서 선수들이 이제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좀 마음이 따뜻해졌고 사실 그보다 더 기억에 남는 거는 역시나 조금 이제 눈물을 보였던 선수들이 그래도 저는 조금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뭐 어쨌든 말씀해주셨던 부분들이 천주국 최고 인기 스포츠의 존엄이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뭐 국내에서도 여러 드래프트를 다루고 하지만 미국에서도 사실 뭐 메이저리그에서도 이 드래프트를 관심 있게 보고 뭐 NBA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NFL 정도의 느낌은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그 신인 선수들이 메이저리그 입장에서 바로 임팩트를 보여준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현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신인 선수들에 대한 관심이 좀 낮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풋볼 좋아하시는 분들은 풋봉이 가득 차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이 모든 건 빌 오브라이언 덕분이었다.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빌 오브라이언이 사실 이 마이애미와의 트레이드를 통해서 뿌려놓은 씨앗들이 이번 드래프트를 통해 어느 정도 좀 걷어지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나비 효과가 정말 많은 팀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뭐 그로 인해서 또 흥미로운 선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1라운드 1번 트레버 로렌스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이제 1라운드 선수들에 대한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볼 텐데 저희가 지난 시즌에는 모든 드래프티들에 대한 얘기를 다 다뤘잖아요. 네, 그 지난 시즌이라 가능했던 일이었고 사실상 저희도 이제 시즌 때 바쁘지 않았으니까. 네. 올 시즌에는 이제 조금 이제 저희가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1라운드 선수들만 다루고 나머지 이제 선수들 중에 좀 이 선수들에 대한 얘기는 좀 해보는 게 좋겠다 싶은 얘기들이 있으면 각 팀별 리뷰를 할 때 좀 녹여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프 시즌 리뷰도 있고 또 시즌을 앞두고는 또 팀 프리뷰를 또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시간들에 나눠서 이제 1라운드가 아닌 선수들에 대해서는 또 조금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1라운드 드래프티들에 대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선수 역시 전체 1번 지명자 클램슨 출신의 트레버 로렌스 선수입니다. 뭐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선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모두가 예상했던 1번 픽이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픽이 발표되자마자 이제 제교스의 홈 구장이죠. TIA 뱅크필드에 있던 이 팬분들이 환호성을 지른 영상이 이제 유튜브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로렌스를 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러니까 모두가 다 알고 있잖아요. 로렌스가 1번 픽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지만 이게 공식화가 된 건 이날이 처음이니까 어쨌든 로렌스 선수의 입성을 반기는 그런 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저도 이제 한 말씀만 드리면 이게 좀 우리가 유럽 축구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런 감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유럽 축구는 이런 폐쇄적인 리그가 아니라 이제 전 세계에서 어떠한 선수들이라도 이제 계약 조건만 맞으면 데려올 수 있는 그런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위권 팀들이 이런 스타 플레이어들을 갖는다는 게 사실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이 NFL, 그러니까 즉 미국 스포츠들에서는 이제 지난 시즌에 꼴찌를 했더라도 다음 시즌에 최고의 신인 선수를 데려가는 또 그런 기쁨을 느낄 수 있다. 이게 또 이 미국 스포츠를 즐기는 또 재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어쨌든 그 제규어스 팬들의 마음이 좀 잘 보였던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고, 어쨌든 트레버 로렌스 선수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풀네임이 윌리엄 트레버 로렌스입니다. 트레버가 퍼스트 네임이 아니라 미들 네임이에요. 네, 미들 네임을 이제 이 활동명으로 쓰고 있는 트레버 로렌스가 되겠고, 198cm의 키에 97kg, 아주 이상적인 피지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999년 10월 6일 테네시 녹스빌에서 태어났고 애틀랜타 인근의 카터스빌이라는 곳에서 자랐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6살 때 풋볼을 시작을 해서 7살 때부터 쿼터백을 봤다고 하니까 쿼터백 짬으로는 어마어마하다. 물론 이제 이 쿼터백을 받은 많은 선수들이 그렇겠습니다만 트레버 로렌스 선수도 어릴 때부터 이제 쿼터백 포지션을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고교 시절에 5스타 유망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2018 리크루트 클래스에서 넘버원 쿼터백, 조지아주 넘버원 리크루트, 그리고 전미 넘버원 유망주로 평가를 받았을 만큼 이 선수는 고등학교 때부터 적수가 없었던 선수입니다. 트레버 로렌스는 이제 어릴 때부터 엘리트 코스만 밟아온, 어떻게 보면 실패를 좀 모르는 선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어떨까 싶은데, 고교 랭킹 1위 선수가 3, 4년의 시간이 흘러서 NFL 드래프트에서 전체 1번 픽을 받고 프로 무대에 입성하는 게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았더라고요. 네. 딱 한 번 있었어요. 네. 지금은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와 계약했던 자데비언 클라우니만이 유일하게 고교 랭킹 1위와 NFL 드래프트 전체 1번 픽을 받았던 그런 선수였습니다. 네. 그 이후 이제 두 번째로 이 리크루팅 클래스에서 넘버원, 이 드래프트에서 1번 픽에 선정이 된 이 트레버 로렌스 선수가 되겠고, 뭐 잭슨빌 프랜차이즈 역사상 첫 번째 1라운드 1번 픽이니까 그 팬들의 감흥이 어땠을까가 새삼 좀 느껴집니다. 그리고 클램슨 대학 역사적으로 봐도 전체 1번 픽을 받은 선수가 이번 트레버 로렌스가 첫 번째 케이스였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 선수가 이제 이 드래프트 가이드에 나온 워딩이 있어서 제가 그걸 가지고 와봤는데 이 한 마디가 딱 이 선수를 표현하는 가장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Once in a generation. 그러니까 세대에 한 번밖에 안 나오는 선수다라는 평가거든요. 근데 이런 평가는 정말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이 선수가 특별한 선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정말 얼마까지 성장을 해줄지 너무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드래프트가 됐던 쿼터백들 중에서는 앤드류 럭 정도가 이 트레버 로렌스와 비슷한 기대치를 받지 않았나, 예. 뭐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는데, 사실 앤드류 럭 같은 경우는 이제 부상 때문에 그 드래프트 당시에 기대치만큼의 어떤 커리어를 남기지는 못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조금 이른 나이에 또 은퇴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트레버 로렌스는 과연 어떤 커리어를 보여줄지 저도 좀 기대가 큽니다. 네, 이 선수의 롤 모델이 페이튼 매닝 선수였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테네시 대학이 원래 이제 페이튼 매닝 선수가 나온 대학이잖아요. 그래서 테네시 대학에 진학을 할 생각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클램슨으로 진학을 하게 됐고, 그래서 매닝 선수의 16번을 달고 뛰었다고 해요. 네, 그만큼 이제 페이튼 매닝 선수를 동경했던 선수고, 대학 커리어 통산 정규리그 전승, 그리고 볼게임과 내셔널 챔피언십 모두 포함해서 단 2패만을 기록을 하고 NFL에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1년 차였던 2018년에 ACC 루키 오브 더 이어, 그리고 이제 내셔널 챔피언까지 먹었던 트레버 로렌스 선수였고, 그 경기 당시에 이제 오펜시브 MVP에 선정이 됐었습니다. 1985년 자멜 할로웨이라는 선수 이후에 처음으로 내셔널 챔피언십 오펜시브 MVP에 선정된 트루 프레시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학 선수들은 또 1년 1년 피지컬이 다르고 또 성장세가 다르기 때문에 이 트루 프레시맨 선수들이 바로 두각을 나타내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로렌스는 뭐 다른 이제 대학 선수들에 비해서 몇 년 월반을 했다. 뭐 1학년 때부터 바로 이 내셔널 챔피언에 등극을 했던 선수다. 그렇게 소개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2년 차에 또 내셔널 챔피언십에 진출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LSU에게 패배를 하게 되고 3년 차 이제 슈가볼에서 이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게 패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시즌에도 ACC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에 선정이 되고 그리고 하이즈먼 트로피 투표에도 2위에 선정이 됩니다. 하이즈먼 트로피는 이제 디본타 스미스 선수가 타갔죠. 그리고 이제 2020 시즌에는 또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기도 했었어요. 이제 네. 그러면서 또 일부 경기를 결장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제 제 역할은 해줬다. 뭐 그런 정도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 드래프트를 앞두고 왼쪽 어깨 관절 와순 수술을 받았는데 뭐 던지는 손은 오른손이니까 사실 크게 상관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프로그레션을 읽는 눈, 디시전 메이킹, 딜리버리까지 모든 게 다 빠릅니다. 거기다 주력도 갖추고 있는 선수가 되겠고 패스의 정확성에 강한 어깨, 훌륭한 피지컬까지 근데 거기다가 강한 멘탈까지도 갖고 있다고 해요. 뭐 거의 쿼터백으로서는 완전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잭슨빌 오프시즌 리뷰를 할 때도 이제 좀 비슷한 내용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로렌스는 이제 단점을 꼽는 게 거의 어려운 뭐 그런 완성형 선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제 풋볼을 봐온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이제 한 5년 정도 됐고 이제 6년 차가 돼가고 있는데 이전까지 이제 드래프트를 할 때 많은 전문가들이 뭐 훌륭한 수식어를 붙여줍니다만 특히 쿼터백 선수를 상대로 이 선수는 이 리그 최고의 쿼터백이 될 수 있는 재능을 가진 선수다라고 수식하는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선수를 향해서는 모든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선수가 과연 데뷔해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뭐 많은 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그렇고 뭐 류재경 PD도 아마 마찬가지겠죠. 기대가 참 되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 드래프트에서 조 버로우가 엄청난 이제 마지막 해 기록을 가지고 NFL 무대에 입성하기는 했지만 네. 그때보다 이 트레버 로렌스에 대한 기대치가 더 높은 것 같아요. 한 2배는 높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로렌스의 뭐 조금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보면 최근에 또 결혼을 했습니다. 네. 지난 4월 10일이었는데요. 고등학교 시절부터 사귄 여자친구 마리사 몰이라는 이 사람과 이제 결혼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잭슨빌 제규어스 팬들이 막 선물도 보내주고 그랬죠. 그러니까 팬들이 돈을 모아서 토스트기 같은 결혼 선물을 사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기금을 모아서 로렌스 부부와 함께 또 돈을 모아서 이렇게 기부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좋은 일들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이 팬들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 아이가 된 거잖아요. 예. 이 로렌스가. 그래서 이 결혼 선물부터 좀 챙겨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로렌스한테 선물을 보내주기보다 그 제츠 구단이랑 제 전 감독에게 좀 보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아담 게이스나. 예. 아담 게이스한테 돈 좀 찔러줘야 되지 않을까요? 뭐 어쨌든 이렇게 이제 트레버 로렌스 선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너무나도 기대가 되네요. 벌써부터. 그리고 이제 다음은 방금 이야기했던 이제 뉴욕 제츠의 드래프트 픽이었는데 뭐 당연히 쿼터백을 뽑을 거다라는 전망이 많았어요. 예. 샘 다놀드를 얼마 전에 또 트레이드를 시켰기 때문에 지금 주전 쿼터백 자리가 공석이 생겼고 그래서 뭐 어떤 선수를 뽑을 것이냐 뭐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뭐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대로 잭 윌슨을 선택을 했습니다. 예. 쿼터백을 뽑을 게 너무 당연했고 사실상 이제 드래프트가 가까워진 시점에서는 뭐 잭 윌슨도 너무나 당연했다라고 좀 봐야겠죠. 이 선수가 이제 브리검영 대학을 나온 이 쿼터백 선수인데 이 선수가 이제 유타주 드레이퍼라는 곳 출신이라고 해요. 이제 유타주의 주도인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이제 20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하는데 솔트레이크 시티 이제 이름이 굉장히 좀 익숙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바로 이 사건이 있었던 그 곳이죠. 김동성 선수와 그 오노 선수의 그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예. 사건이 있었던 그 도시가 바로 솔트레이크 시티였습니다. 네, 이제 그 동네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 주니어 시즌까지 농구와 풋볼을 병행을 하다가 고등학교 시니어로 올라오면서 풋볼에 좀 집중을 했다고 하고요. 대학 진학 당시의 평가는 이제 3성급 유망주였는데 2018 리크루트 클래스에서 프로스타일 쿼터백 중 38위에 랭크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치가 그렇게 낮은 쿼터백도 아니었지만
뭐 지금만큼의 높은 평가는 또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잭 윌슨은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 시즌 드래프트가 끝나고 그럼 이제 다음 시즌 드래프트에 대한 또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많은 주목을 받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이 잭 윌슨의 대학 시절 스탯을 보면 3년 동안 매해 드라마틱한 발전을 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버팔로 빌스의 조시 앨런의 기록이 좀 연상이 되는 그런 정도의 이제 발전입니다. 그래서 뭐 첫 시즌에 1,500야드 정도, 두 번째 시즌에 2,300야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즌에 3,700야드 가까운 이제 패싱 야드를 던졌고, 뭐 터치다운과 인터셉션 비율도 2019 시즌에는 11개 터치다운, 9개 인터셉션. 그러니까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 네. 2020 시즌에는 33개 터치다운에 3개 인터셉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뭐 누적 스탯이나 비율 스탯 이런 것들이 다 좋아지면서 잭 윌슨이 이제 드래프트를 앞에 두고 좀 좋은 평가들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선수가 이제 유타 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래 유타 대학을 가고 싶었다 그래요. 근데 유타 대학에서 이 장학금 오퍼가 없었고 그러면서 이제 브리검령을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브리검령으로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매년 이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그 첫 해부터 가능성을 인정받으면서 학교 최연소 선발 쿼터백이라는 기록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주니어 시즌에는 이 단일 시즌 최고 패스 성공률 기록을 세울 만큼 눈에 띄는 활약을 또 보여줬어요. 그래서 윌슨의 어떤 스카우팅 리포트들을 살펴보면 또 장점이 굉장히 많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굉장히 강한 어깨 그리고 또 정확한 패싱을 구사한다는 또 평가고 릴리즈를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다는 뭐 그런 것들이 장점으로 꼽히는데 특히 이제 재미있는 기록을 하나만 살펴보면 20야드 이상의 장거리 패스 정확도가 지난 시즌에 62%였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기록은 2011년부터 이 컬리지 풋볼에서 이 기록을 이제 측정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가장 좋은 기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 선수가 갖고 있는 장점 중에 또 하나가 뭐 뛰어난 운동 능력 그리고 빠른 발, 특히 모빌리티가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제가 가장 좀 이 주의 깊게 봤던 건 팔 각도의 딜리버리를 다르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이라이트 필름을 보면 패트릭 마홈스가 연상이 되는 그런 플레이들을 잘하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포켓을 빠져나와서 달리는 상황에서 공을 던지거나 또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팔 각도를 바꾸어서 패스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정확하고 자유자재로 할 줄 아는 선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는 선수인데 사실 이제 트레버 로렌스가 뭐 흠잡을 데가 거의 없는 선수다, 거의 완벽한 선수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선수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잭 윌슨을 이제 드래프트 현장에서 그 중계 중에 많은 팬분들이 보셨겠지만 생각보다 키는 커요. 네. 그런데 좀 이제 프레임이 좀 얇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NFL 레벨의 이제 무시무시한 수비 선수들의 히트를 견뎌낼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이제 우려들이 있고 또 세퍼레이션이 없는 이제 타이트 윈도우로 공을 던지는 상황에서 물론 다른 선수들보다 정확도가 높기는 하지만 이제 때로는 그거를 너무 과신해서 이제 불필요하게 타이트 윈도우로 이제 던지다가 어떤 뭐 턴오버를 범하거나 패스를 실패하는 경우들도 있다. 뭐 이런 점들이 좀 단점으로 지적이 되더라고요.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과한 자신감 좀 독이 되는 경우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 지난 시즌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상위 픽으로 뽑힐 만한 선수들은 옵트아웃을 굉장히 많이 신청을 했거든요. 그 덕분에 스탯이 좀 뻥튀기가 된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시선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잭 윌슨의 기록이 좋게 보면 이제 드라마틱한 성장을 이뤘지만 이걸 이제 부정적으로 보면 이제 최고의 선수들이 몇몇 빠진 이 2020 시즌에 잭 윌슨이 좀 그 혜택을 본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 어린 시선을 보낼 수도 있다는 거죠. 예, 뭐 어쨌든 이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사실 특히나 쿼터백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년 드래프트를 보면서 누가 잘할 거고, 이 선수는 여기 뽑힐 만한 선수인가? 라는 생각도 하고 뭐 이 선수는 너무 내려왔는데 와 이 선수를 여기서 뽑는다고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하지만 결국 뚜껑 열어보고 한두 시즌 지나보면 그 어떤 픽에서 뽑혔고 뽑히기 전에 어떤 평가를 받았던 간에 결국은 그런 이 평가들이 굉장히 많이 뒤바뀌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스틴 허버트의 픽에 대해서 뭐 저희뿐만 아니라 현지 언론에서도 그렇게 뭐 호평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혹평에 가까웠죠. 그런데 어쨌든 1년이 지난 지금은
허버트가 LA 차저스의 어떤 프랜차이즈 쿼터백감이라는 거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를 하고 있잖아요. 일단 뭐 1년 지난 시점에서 지난 이 드래프트 클래스에서 가장 좋은 쿼터백이다라고 말을 해도 좀 뭐 과언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물론 조 버로우는 이제 부상이라는 네. 변수가 있었으니까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겠지만 한 시즌을 길게 보면 허버트가 보여준 것이 가장 많았다는 거에는 이제 저도 동의를 하게 됩니다. 예, 뭐 어쨌든 뭐 그런 걸 차치하고서라도 이 선수가 보여줬던 부분들 그리고 이제 기대하게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이 많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잭 윌슨이 뉴욕 제츠에 뽑혀서 이제 뉴욕이라는 대도시에서 이제 쿼터백으로 뛰게 됐는데 또 이 선수가 뛰어난 외모를 갖추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뉴욕의 어떤 스타가 될 만한 기질은 충분히 있다. 또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일단 잘생기면 먹고 들어가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데이빗 베컴도 물론 실력이 있으니까 인기가 굉장히 많았죠. 그 말도 안 되는 프리킥부터 일단 이 실력은 굉장히 있었습니다만 그 외모도 인기에 한몫한 건 분명하잖아요. 만약에 그런 프리킥을 뭐 아다마 트라오레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갖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인기가 많았을까요? 전 그렇진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당연히 실력이 근간에 깔려 있어야겠지만 비주얼도 한몫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잭 윌슨이 이제 드래프트를 받고 나서 그 무대에서 짤막한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슈퍼볼을 언급을 했거든요. 저는 이 패기도 굉장히 보기 좋았다. 물론 뭐 나중에 이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뭐 윌슨의 흑역사로 남을 수도 있겠지만 네. 그래도 그런 패기를 보여주는 것 자체는 일단 존중하고 싶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입으로 터는 것보다는 실력을 일단 증명하고 나서 얘기를 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은 좀 반대입니다만 빅마켓 도시에 잘 어울리는 선수가 제쳐에 왔다. 이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윌슨에 대해서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있어서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 네. 2020 시즌을 앞두고 이 BYU 대학에서 한 10시간 정도 떨어진 그 캘리포니아 지역에 그 자신의 쿼터백 코치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윌슨이 그곳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개인 트레이닝을 좀 받고는 했었는데 네. 이게 코로나 팬데믹 상황 때문에 좀 이동이 자유롭지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윌슨이 그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이제 체류를 하면서 이제 어떤 훈련을 하는 거를 선택을 했다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원치 않는 어떤 체류를 하게 됐기 때문에 부대 비용이 들잖아요. 뭐 집세도 들고 그렇죠. 이것저것 뭐 관리비도 들고 했었겠죠. 그래서 이제 윌슨이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배달의 민족의 미국판 버전 기업이 있다고 해요. 예. 도어대시라는 이제 기업인데 여기서 배달 기사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윌슨이 아주 가정 형편이 뭐 넉넉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예. 또 이런 이제 약간 투잡을 하면서도 이제 자신의 어떤 연습을 위해서 뭐 최선을 다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네. 또 윌슨의 재미있는 개인기 중에 하나가 저글링을 굉장히 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한번 틱톡이나 이런 데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예. 네, 이렇게 이제 잭 윌슨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 잭 윌슨 선수의 픽이 좀 이 제츠 프랜차이즈의 분위기를 좀 바꿔놓는 그런 픽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제츠가 지금 플레이오프에 올라간 것도 어느덧 10년 전 일이 됐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제츠가 계속 우승 자판기, 네. 뭐 승리 자판기 우승 역할을 후보. 네,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제츠도 뭐 마냥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잭 윌슨의 선택을 바탕으로 좀 드라마틱한 반전을 일으켜야 되는데 결국 제츠가 지금 이렇게 부진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드래프트에서 썩 재미를 보지 못했다는 것도 그 주요한 이유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지금 7년간 1라운드에서 뽑은 선수가 총 8명이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한 해는 아마 이제 1라운드 선수가 2명이었던 것 같은데 이 8명의 선수 중에 현재 제츠의 뎁스 차트 로스터에 남아있는 선수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명단을 보면 자말 아담스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했고 네. 근데 이제 이 선수는 이제 팀과 불화를 겪으면서 팀을 떠났고 나머지 선수들은 사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딱히 기억에 남는 선수들이 없더라고요. 예. 명단에서 보니까. 그래서 제츠가 좀 드래프트에서 실패를 하면서 계속 좀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는데 이 잭 윌슨의 선택이
좀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잭 윌슨 선수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 3번 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 49너스가 이제 트레이드업을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쿼터백 트레이 랜스 선수를 뽑았습니다. 사실 이제 이 3번 픽이 텍산스의 픽이었거든요. 그런데 케니 스틸스와 라레미 턴실 트레이드 때 이 픽이 이제 마이애미로 넘어갔잖아요. 이 마이애미에게 넘어갔던 픽을 나이너스가 1라운드 12번 그리고 22년 1라운드 3라운드 픽 23년 1라운드 픽을 받고 넘겼으니까 그러니까 1라운드 또 3장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9계단으로 올라오는데 사실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렀고 어쩌면 이제 가까운 미래의 프랜차이즈의 운명까지 다 올인을 해서 네. 3번 픽으로 올라왔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올해의 나이너스와 내년의 나이너스와 후내년의 나이너스가 힘을 합쳐서 이 선수를 뽑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맥 존스가 아니어서 너무 다행이다라는 나이너스 팬분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현지도 그렇고 많은 팬분들이 공감하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1번, 2번까지는 어느 정도 좀 확정적이었고 네. 이 나이너스의 픽부터는 아마 쿼터백을 뽑을 것 같긴 한데 어떤 선수일지 조금은 애매하다. 뭐 서로 의견이 좀 분분하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나이너스 팬들 입장에서는 이제 맥 존스를 뽑지 않은 거를 지금까지는 이제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사실 그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맥 존스 선수는 사실 올라오지 않아도 뽑을 수 있는 선수였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1번, 2번에서 트레버 로렌스 그리고 이제 잭 윌슨 선수가 뽑힌다는 걸 가정했을 때 이제 3명의 쿼터백 정도가 남는데 이 3명의 쿼터백 중에 가장 원했던 선수는 트레이 랜스였다. 뭐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뭐 일단은 구단과 팬들의 어떤 선택이 좀 일치를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 트레이 랜스라는 선수가 좋은 선수인지 나쁜 선수인지 뭐 NFL 무대에서 어떤 활약을 보일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좀 이 선수 자체에게 좀 너무 많은 짐이 지워진 것이 아닌가. 너무 세게 태웠다. 네. 네. 그러니까 트레이 랜스는 그냥 3번째 뽑힌 선수인데 이게 사실 알고 보면 1라운드 픽 3장에 3라운드 픽의 가치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랜스 입장에서는. 네. 근데 좀 부담이 되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이게 이 예전에 이즈만 의원이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드래프트 밸류 차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픽마다 점수를 매겨서 이만큼의 가치가 있다라는 걸 이제 수치화를 시킨 건데 이 밸류로 계산을 해보면 1라운드 3번 픽이 2200이라는 밸류가 매겨집니다. 그리고 1라운드 12번 픽이 1200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이걸 등가 교환을 하고 나면 1000이라는 숫자가 남거든요. 근데 1라운드 2장이 더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 1라운드 32번 픽의 밸류가 얼마냐? 590입니다. 그러니까 우승을 2번을 해서 1라운드 32번 픽을 2개를 갖게 되더라도 사실상 수치적으로 봤을 땐 나이너스가 무조건 손해인 딜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요. 물론 이게 수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지 프랜차이즈 쿼터백의 가치를 이 단순히 수치로만 매길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이 드래프트 밸류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보면서 나이너스가 픽업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 랜스 선수는 나이너스 입장에선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는 선수다. 이런 얘기인 거죠. 어쨌든 일은 벌어졌으니까 이제는 랜스와 나이너스가 해피엔딩을 맞을 일만 뭐 그것만 바라보고 일단은 가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랜스가 실패를 하게 된다면 지금 뭐 가로폴로에 대한 정리도 좀 애매해질 테고 또 이 랜스를 또 정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또 새로운 쿼터백을 뽑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자원을 투여해야 될지 또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뽑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1라운드 2장이 어쨌든 내년 후내년에 없으니까 뭐 그렇게 따진다면 사실 이 픽은 무조건 성공해야 되는 픽인 거죠. 그래서 이제 랜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이 선수의 출신 대학이 노스다코타 주립대인데 네. 사실은 이게 FCS 그러니까 즉 2부 리그에 있는 학교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1라운드 전체 3번 픽 선수를 2부 리그 선수를 뽑아왔다. 뭐 팬들에게는 조금 좀 의아함을 자아내는 선택이다. 뭐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노스다코타 주립대가 FCS에서 지금 거의 뭐 한 10년 동안
챔피언십을 거의 계속 먹고 있는 그런 팀이고 그래서 카슨 웬츠 선수도 이제 이 높은 픽으로 선정이 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카슨 웬츠 같은 경우는 전체 2번 픽으로 네. NFL에 왔고 이 노스다코타 주립대를 나온 어떻게 보면 트레이 랜스의 이제 선배 선수가 됩니다. 그렇죠. 예. 사실 이제 카슨 웬츠 선수가 데뷔 이후 초반에 보여줬던 모습들 현재는 이 부상과 부진으로 인해서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하게 됐지만 웬츠 선수가 어느 정도 성공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선수가 또 높은 픽에서 뽑힐 수 있었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랜스 개인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보면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모빌리티가 뛰어난 전형적인 듀얼 스랙 쿼터백의 유형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대학 시절에 이제 유일하게 풀타임을 치렀던 것이 2019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즌의 기록을 살펴보면 2,786 패싱 야드에 28개의 터치다운 그리고 인터셉션이 없습니다. 한 개도 없어요. 그리고 러싱을 무려 1,100야드나 이제 전진을 했고 러싱 터치다운도 14개나 했다. 그러니까 물론 FCS 레벨이라는 거를 감안하기는 해야겠지만 적어도 이제 그 리그를 파괴하는 어떤 룰 브레이커의 선수였다. 뭐 그렇게 좀 분석을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좀 이 선수에겐 족쇄로도 작용을 하는 것이 노스다코타 스테이트 자체가 FCS를 이제 씹어먹는 학교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적수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강한 팀 전력으로 찍어 누를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시선도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랜스가 뛰어나고 잘한 선수라기보다 그냥 팀이 강하기 때문에 랜스가 같이 묻어갈 수 있었다. 뭐 이런 좀 의심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코로나 팬데믹 상황 때문에 FCS의 시즌 자체가 연기가 됐었어요. 그러면서 20시즌에 지금 한 경기밖에 뛰지를 못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트레이 랜스가 대학에서 3년 동안 있기는 했지만 결국 선발 출전한 경기는 17경기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실전 경험 부족을 또 좀 문제로 삼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선수가 뛰었던 노스다코타 스테이트의 스킨 자체가 러싱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해요. 그런데 현재 리그의 방향성이 패스의 비중이 높아지는 그런 리그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NFL 무대에 와서 적응을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FCS에서만 뛰었기 때문에 이 FBS 레벨의 선수들과는 그렇게 많은 상대를 하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NFL 무대에서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랜스에 대해서 지금 너무 부정적으로만 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일단 장점도 충분히 많은 선수입니다. 예. 이제 그러니까 세 번째에 뽑힌 거고 일단은 체격 조건이 굉장히 탄탄해요. 어깨가 강해서 뒷볼을 잘 던질 수 있고 또 포켓 안에서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다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러싱을 잘한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뭐 무작정 포켓을 빠져나가는 것을 우선시하는 선수가 아니라 예. 기본적으로 이제 패싱을 하려고 하되 필요한 경우에만 이제 포켓을 빠져나간다는 이제 분석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뭐 마인드의 차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 NFL에 와서도 패서로서 성장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좀 증거가 될 것 같고 예. 뭐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어떤 선택이다. 저는 그렇게 좀 보여져요. 예. 그러니까 랜스가 굉장히 리그에 잘 적응해서 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을 바탕으로 좋은 쿼터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이 NFL 레벨에 적응하는데 좀 한계를 느껴서 좀 버스트가 될 수도 있고 좀 그런 어떤 갭이 좀 큰 그런 유형의 선수다. 좀 원석 같은 선수다. 저는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셨던 부분 중에 이제 실링이 높다라는 얘기가 되겠는데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고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경험이 부족한데도 풋볼 지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플로우가 낮을지언정 실링은 굉장히 높다. 라는 이제 그런 평가들이 있었고 비교가 많이 됐었던 선수가 이제 맥 존스 그리고 저스틴 필즈인데 이 셋 중엔 가장 실링이 높다라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만큼 샌프란시스코 49어스가 이 선수를 뽑을 때 고려했던 것이 그런 부분들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맥 존스 선수가 프로데이를 쉽게 말해서 이제 조진 것도 한몫을 했겠죠. 네. 그래서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 라이너스가 우승의 문턱에서 결국 패트릭 마홈스를 막지 못해서 졌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가로폴로와 마움스를 비교해 보면 가로폴로는 이제 전형적인 포켓 패서고 마움스는 좀 모빌리티가 있고 좀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선수인데 결국 그런 스크램블링을 할 수 있는 쿼터백에 대한 좀 갈증이 있지 않았겠느냐. 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또 해봤고 예. 이 트레이 랜스가 지금 뭐 하이 실링, 로우 플로어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런 비슷한 유형의 선수가 조시 앨런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네. 그러니까 드래프트 당시에는 그런 평가를 받았으나 네, 지금 잘 성장을 했다. 그래서 뭐 앨런과 랜스의 공통점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출신 대학이 비주류였다. 네. 조시 앨런도 와이오밍을 나왔으니까. 그리고 듀얼 스렌 유형이다. 그리고 높은 포텐셜을 인정받았지만 검증 이슈가 있었다. 이런 면에서 이제 두 선수가 좀 비슷한 점이 있는데 일단 앨런은 성공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앨런이 이 트레이 랜스를 위한 좀 조언을 해주는 인터뷰가 있어서 저 좀 흥미롭게 봤어요. 그러니까 너를 의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시해라. 그리고 필드 위에서 너의 능력을 보여줘라. 라는 이제 좀 성공한 자의 여유. 이제 선배의 어떤 좋은 조언을 해줬는데 트레이 랜스가 이 부분을 좀 잘 새겨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 트레이 랜스 선수에게 조시 앨런 같은 상남자적인 그런 면모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충고를 좀 잘 받아들여서 좋은 선수로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이제 트레이 랜스 선수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은 전체 4번으로 뽑힌 애틀랜타 펠컨스의 타이트엔드 카일 피치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수는 이제 NFL 역사상 가장 높은 순번에서 드래프트가 된 타이트엔드입니다. 이 기록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 이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타이트엔드를 4번에 뽑는다고? 그럼 얼마나 이 선수가 대단한 거지? 예. 그러니까 이 카일 피치의 어떤 재능에 대한 기대치가 그만큼 높다. 이런 것을 좀 하나 생각을 해봤고 두 번째는 그만큼 타이트엔드 포지션이 어떤 NFL 현재 트렌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조지 키틀이나 트래비스 kelce 같은 활약을 할 수 있다는 100% 확신만 있다면 이 선수를 1라운드 상위 순번에서 뽑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전혀 없죠. 네. 그래서 이런 좀 리그의 트렌드의 변화도 이 카일 피츠가 좀 전체 4번 아주 높은 순번에서 뽑힌 좀 이유가 아니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애틀랜타 펠컨스가 쿼터백을 뽑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을 하셨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안 할 거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이 주전 쿼터백인 맷 라이언 선수의 계약이 너무 크고 아름답게 남아있고 지금은 손절할 수가 없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쿼터백을 뽑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내년 아니면 후내년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절대 아닐 거라고 봤었고 뭐 남아있는 선수들 중에 가장 팀의 니즈에도 잘 맞고 이 가장 좋은 선수를 뽑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그 니즈 면에서는 애틀랜타가 워낙 지금 수비 쪽에 전반적인 구멍이 많기 때문에 사실 수비를 뽑는 게 맞다는 생각은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지금 이번 드래프트 수비 선수들의 재능보다 이 카일 피치의 재능이 더 높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겠느냐. 네.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저는 그 니즈를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사실 최근에 애틀랜타 펠컨스가 지난 시즌 특히 그랬는데 레드존까지는 기가 막히게 들어가지만 레드존에서 터치다운을 못 만들잖아요. 근데 결국 그 마지막 방점을 찍어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했는데 그게 카일 피츠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훌리오 존스가 가지고 있지 않은 유일한 그러니까 존스가 사실상 레드존까지만 들어가주면 나머지는 피치해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켈빈 리들리가 있으니까 네. 뭐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또 이야기였던 것 같고 네. 이 카일 피츠의 기록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2020 시즌에 사실 부상 때문에 8경기밖에 뛰지를 못했어요. 예. 그런데도 43번의 캐치에 770야드거든요. 그리고 터치다운이 12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타이트엔드라는 포지션을 감안하고 또 부상으로 몇 경기 뛰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말 엄청난 기록이고 네. 또 재밌는 거는 드랍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안정적인 타겟이 돼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카일 피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 플로리다가 이 SEC 챔피언십에 올라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알라바마 붙었었는데 알라바마의 감독인 닉 세이반이 이 선수를 보고 와 크게 달라옵니다라고 인정을 했다 그래요. 물론 이제 결과는 알라바마가 승리를 했지만 이 카일 피치의 분전만큼은 적장도 좀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예. 이 선수가 지금 198cm에 111kg 정말 압도적인 이제 피지컬인데 팔도 길고
40야드 대시 기록이 지금 4.44초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팀의 거의 최고 리시버 중에 한 명이 켈빈 리들리와 지금 같은 기록입니다. 예. 근데 지금 이 피처가 198cm에 111kg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얘기했던 이제 그론코우스키나 뭐 켈시, 뭐 조지 키틀 이런 선수들처럼 좀 미스매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선수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예. 오히려 이제 이 와이드 리시버에 가깝다라는 평가도 많아서 넥스트 켈빈 존슨으로 이 선수를 또 보고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타이트엔드에서 뭐 가장 높이 뽑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그냥 칼 피츠는 그냥 와이드 리시버다. 그냥 빅바디 와이드 리시버를 뽑은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팬분들도 많더라고요. 예. 뭐 어쨌든 뭐 리시빙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좋은 자원을 뽑은 이제 애틀랜타 펠컨스가 되겠고, 앞서 이제 처음 이 선수에 대해 얘기를 할 때 언급하셨던 조지 키틀 그리고 이제 트래비스 켈시 뭐 이런 선수들의 역할을 또 애틀랜타에서 해주지 않겠느냐 뭐 이런 예상이 좀 되고요. 그래서 칼 피츠의 스카우팅 리포트를 살펴보면 뭐 라우트 러닝, 방향 전환은 어지간한 엘리트 리시버급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위로 오는 패스나 조금 낮게 오는 패스라 하더라도 잘 잡아내고 예. 또 상대 수비와의 어떤 경합이 붙은 상황에서도 볼을 따내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다. 뭐 이런 이제 칭찬들이 있었고, 그리고 블로커로서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다. 뭐 이런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예. 지금 펠컨스의 오라인이 그렇게 지금 믿을만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일 피츠가 리시빙도 물론 주로 해줘야겠지만 이 블로킹에서도 어느 정도 좀 보조적인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선수를 지명을 하면서 좀 영향을 받은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이제 헤이튼 허스트 선수인데 카일 피츠를 뽑고 나서 헤이든 허스트의 5년차 옵션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헤이든 허스트가 볼티모어에 있다가 거기서도 이제 타이트엔드 선수들이 좀 많으면서 좀 자리를 잃었고 이제 애틀랜타로 트레이드가 됐잖아요. 그래서 뭐 지난 시즌 뭐 나름 뭐 준수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다시 한번 이 카일 피츠에게 밀리면서 지금 5년차 옵션이 실행이 안 됐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번 시즌이 끝나면 FA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보여줘야 된단 말이죠. 펠컨스에 남지 않더라도. 근데 지금 카일 피츠라는 어마무시한 경쟁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헤이든 허스트 입장에서는 조금 입지를 좀 잃을 가능성이 있다. 예. 그리고 이제 다른 팀에게도 좀 매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는 좀 하겠습니다. 예.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뭔가를 보여줄 기회 자체가 안 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고, 어쨌든 굉장히 좀 흥미로운 선수입니다. 예. 그래서 이 아서 스미스 이제 신임 감독도 카일 피츠를 뭐 공격진 여러 자리에서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어요. 예. 그러니까 타이트엔드 포지션에만 놓지 않고 뭐 때에 따라서는 엑스 리시버, 슬롯 리시버 이런 포지션에도 투입을 하면서 카일 피츠의 활용도를 좀 극대화하겠다는 뜻을 밝혔거든요. 그래서 이 애틀랜타 펠컨스 공격진에 어떤 조커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 이제 구영애 선수가 속해 있는 애틀랜타 펠컨스기 때문에 좀 더 주목을 해서 보게 되는데, 어쨌든 이 선수도 좋은 역할을 보여주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5번 픽으로 넘어가죠. 신시내티 벵갈스가 뽑은 자말 체이스 선수에 대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수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LSU 출신 와이드 리시버입니다. 이 선수를 벵갈스가 뽑은 이유가 있죠. 근데 저는 뭐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앞서서 이 드래프트 이제 현지 중계진이 있었잖아요. 이제 각 선수들을 뽑을 때마다 뭐 리액션을 하고 그 선수들을 소개하고 뭐 이런저런 토론을 하는데, 이 자말 체이스를 뽑았을 때 이제 그들도 진짜 찐 리액션, 네. 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찐 당황 리액션이 나왔고 그걸 또 지켜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예. 자말 체이스 선수가 사실 5번에서 뽑힐 선수가 라는 그런 의문이 좀 있었거든요. 어떤 면에서 그런 거죠? 왜냐면 지난 시즌 조보르 선수가 부서지는 거 봤잖아요. 당연히 오라인을 뽑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와이드 리시버를 뽑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 선택도 나쁘진 않다고 봐요. 사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따 얘기를 하도록 하고, 일단 이제 자말 체이스 선수 다들 아시다시피 이 LSU에서 조보르 선수의 단짝이었던 와이드 리시버 선수가 되겠습니다. 뭐 거의 눈빛만 맞으면 패스가 들어가는 뭐 그런 수준이었죠. 그러니까 이번 드래프트의 어떤 트렌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 시절에 뭐 쿼터백과 리시버 콤비를 좀 재결합하는 거. 뭐 트래비스 에티엔도 그렇고. 네. 뭐 이제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글스도 뭐 허츠와 이제 디본타 스미스가 만났고, 마이애미도 이제 제일런 와들과 투아가 또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게 공교롭게도 좀 그런 페어들이 많이 구성이 됐던 또 흥미있는 드래프트였는데 그 시발점이 이 신시내티 벵갈스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선수가 이제 185cm의 키에 91kg의 신체 조건을 갖고 있고요. 2019 시즌 84 리셉션, 1780야드에 20개의 터치다운 기록하면서 LSU의 우승을 이끌었던 선수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학 최고 리시버에게 주어지는 프레드 빌레트니코프 상을 수상을 했고 만장일치 올 아메리칸에 선정이 됐었던 그런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옵트아웃을 하면서 쉬어갔고요. 이 선수가 이제 뭐 공중에서의 경합 그리고 볼 스킬은 엘리트급이다라는 평가를 갖고 있어요. 저는 이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다른 선수 한 명을 언급하고 싶은데 미네소타에서 정말 엄청난 루키 시즌을 보여줬던 저스틴 제퍼슨. 네. 이 선수가 이제 자말 체이스와 함께 뛰었던 2019 시즌에 네. 제퍼슨이 지금 1540야드에 18개의 리시빙 터치다운인데 자말 체이스가 지금 1780야드에 20개거든요. 더 많죠. 그러니까 물론 대학 때 뭐 자말 체이스가 더 잘했다고 해서 프로에서 바로 더 그만큼 잘할 거냐? 물론 이거는 아니지만 저스틴 제퍼슨의 활약을 보면 이 자말 체이스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진다. 뭐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심지어 그 패스를 던져줬던 선수가 팀에 그대로 있다. 이런 부분도 또 플러스로 작용할 만한 요인인 것 같고요. 뭐 캐치 이후의 움직임이라든지 라우트 러닝 실력, 그리고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향후 NFL 최고의 리시버가 될 수 있는 재능이 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 수비에 어떤 재밍이 들어오더라도 좀 흔들리지 않는다. 그다음에 이제 그만큼 바디 밸런스가 좋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또 모든 공을 자신의 인생이 걸린 것처럼 뛰어가서 잡아낸다. 뭐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네. 이게 이제 그만큼 자말 체이스가 어떤 공에 대한 집착, 그다음에 이제 투쟁심이 있다는 뭐 그런 증거가 아니겠느냐. 네. 뭐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보통 드래프트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선수는 어떤 선수와 비교가 되는 선수다. 이제 컴패리즌을 하곤 하는데 이 선수에 대한 비교 선수가 레리 피츠제럴드였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버전의 레리 피츠제럴드다 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그럼 뭐 그만큼 꾸준히 오래 할 수 있는 선수다. 뭐 이런 뭐 표현일까요? 네, 어쨌든 이 레리 피츠제럴드 선수도 이제 노쇠화가 돼서 이 폼이 좀 떨어졌지만 또 한창 때는 어마어마한 퍼포먼스 보여줬던 선수잖아요. 그만큼 이 선수도 잘할 수 있는 선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뭐 이제 저희가 계속 좋은 얘기만 했는데 또 약간의 이제 우려점, 단점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일단은 팔 길이가 조금 짧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피지컬적인 한계가 좀 있다는 평가고 라우트 러닝을 통해서 세퍼레이션을 만들어내는 능력만 보면 아주 엘리트는 아니다. 뭐 이런 평가들도 있었습니다. 예. 뭐 어쨌든 이 선수는 조보로 선수에게는 정말 믿고 던질 수 있는 최고의 파트너다. 뭐 이거 하나만으로도 사실 저는 괜찮은 픽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제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파네셜 선수를 뽑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은데 물론 그 얘기도 굉장히 일리가 있는 얘기긴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미 라포가 형성되어 있는 리시버가 있는데 이 어차피 팀의 니즈도 있었잖아요. 에이지 그린 선수가 이제 빠져나간 공백을 메워야 될 선수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냥 지나치기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가 이 다음 날 2라운드에서 이제 잭슨 카먼 그리고 나중에 4라운드에서 디안테 스미스 이 두 명의 태클 선수를 또 뽑았기도 했고요. 물론 이제 이 두 선수가 좋은 선수인가?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테벤 젠킨스나 리암 아이켄버그를 뽑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긴 하지만 그건 사실 자말 체이스 선수의 픽은 좀 별개로 놓고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둘째 날 이후의 움직임에 대해서 잘한 부분, 잘못된 부분으로 다시 좀 쪼개서 봐야 되는 부분이고 자말 체이스 선수의 픽만 놓고 봤을 때는 나름의 일리가 있는 이해가 가는 무브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더 하고 싶은데 일단 벵갈스의 오라인이 그러면 이제 CU를 뽑지 않아도 될 정도냐? 뭐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건 절대 아니죠. 일단은 19년 1라운드에 뽑은 조나 윌리엄스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선수가 지금 계속 부상 때문에 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일단 벵갈스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 윌리엄스가 부상에 시달리지 않고 온전히 풀타임을 뛴다면 일단 한쪽을 맡길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고 저는 사실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저는 인테리어 쪽으로 좀 옮기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편 같은 경우는 미네소타에서 뛰었던 라일리 리프를 일단 데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일단 주전급 선수들 양쪽 태클을 갖춰놨기 때문에 벵갈스가 그래도 자말 체이스 쪽으로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 네. 물론 이 선수들이 잘해줄 거냐에 대한 거와는 조금 별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조보로가 구단에 강력하게 요청을 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뽑아달라.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뭐 흘러나온 이야기들을 좀 이제 모아보면 조보로가 벵갈스 구단에 오펜시브 라인맨 대신에 자말 체이스를 뽑아달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했고 그래서 조보로가 자말 체이스에게 드래프트 당일에 문자 메시지를 해서 짐 챙겨라고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보로는 알고 있었던 것 같고 네. 자말 체이스도 이 문자를 받고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학연 지연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한 번 알게 되는 그런 사례네요. 미국에서도 학연과 지연은 통합니다. 그래서 벵갈스가 지금 AJ 그린이 떠나긴 했지만 타일러 보이드, 티 히긴스라는 좋은 선수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선수들과 이 자말 체이스가 어떻게 역할 배분을 하고 서로의 시너지를 낼 것이냐. 뭐 벵갈스의 다음 시즌 좀 흥미롭게 지켜보겠습니다. 네, 조 보로 선수가 건강할지 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마 체이스 선수까지 살펴봤고요. 네, 이제 6번 픽으로 지명이 된 마이애미 돌핀스의 와이드 리시버 제일런 와들 선수에 대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말씀해주셨던 대로 엘라베마 출신의 와이드 리시버인데요. 그럼 이제 투아와 다시 호흡을 맞추게 됐고 원래 이제 3번에 있었다가 12번이었나요? 내려갔던 마이애미가 다시 트레이드업을 통해서 올라왔습니다. 이 픽은 원래 이제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픽이었고요.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1라운드 전체 6번 그리고 5라운드 전체 156번 픽과 마이애미의 1라운드 전체 12번, 4라운드 전체 123번 그리고 2022년 1라운드 픽을 교환을 하면서 마이애미가 트레이드업을 했습니다. 아마도 좀 자마 체이스 선수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니까 와들 선수로 급하게 좀 선회한 느낌이 있어요. 마이애미가 지난 시즌에 수비에서는 어느 정도 완성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이번 시즌의 목표는 좀 공격력을 강화하는 것이었을 거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쿼터백은 뽑았고 이제 이 스킬 플레이어진 쪽에 조금 관심을 두고 아마 와이드 리시버를 좀 노렸던 것 같은데 네.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벵갈스가 좀 예상 외의 선택을 하면서 마이애미도 좀 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좀 뇌정지가 왔었던 것 같아요. 여러 팀들이 중간에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다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팀들의 니즈가 어디가 있고 그래서 누굴 뽑을 거고 누구는 안 뽑을 거고 누구는 안 가도 되고 이런 것들 다 단장들이 이제 좀 이걸 계산을 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이게 계산대로 안 갔단 말이에요. 이 조 보로 선수가 중간에 급격하게 구단에게 요구를 하면서 이 벵갈스의 노선이 바뀌었고 그래서 많은 단장들 그리고 이제 이 구단 고위층들이 뇌정지가 왔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이애미 돌핀스였을 텐데 아마 가장 큰 뇌정지가 오지 않았을까요? 바로 다음 순서였으니까 생각할 시간이 워낙 좀 적게 주어졌고 그러면서 이제 좀 급하게 선회를 했던 것 같다라는 게 좀 중론이죠. 네. 그래서 이 와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면 사실 부상 때문에 프로데이에서 40야드 대시 기록을 공식적으로 측정하지는 않았어요. 예. 그런데 일단 이 선수는 뭐 부상이 없다는 전제하에 이 폭발적인 가속력을 이용해서 뒷볼을 잡아내는데 좀 탁월한 능력이 있는 선수다. 그런 이제 평가를 받고 있고 예. 또 백필드에서도 제스윕이나 스크린 패스 등을 받고 야드 애프터 캐치를 만들어내는데 좀 특화된 점이 있다. 이런 평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팬분들이 그 생각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자말 체이스는 2020 시즌에 뛰지 않았기 때문에 뭐 조금 논외로 하더라도 사실 2020 시즌에 하이즈먼 트로피는 디본타 스미스가 받았잖아요. 네. 근데 디본타 스미스를 뽑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일런 와드를 뽑았을까? 뭐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실 텐데 아마 제 추측으로는 이 마이애미가 이 와들의 어떤 폭발적인 가속력, 그다음에 뒷볼을 받을 수 있는 능력 이런 좀 특장점을 조금 더 높게 평가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게 지금 우리 팀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다만 이제 이 선수가 사이즈가 좀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NFL 레벨의 피지컬 좋은 코너백들과의 어떤 1대1 커버리지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또 있어요. 그리고 그 드래프트 중계 당시에 나왔던 이 와들의 하이라이트 필름을 보면 뭐 더블 커버리지가 들어오는 상황에서도 수비를 좀 이겨내고
그다음에 이제 더블 무브 같은 좀 스텝을 통해서 수비를 이제 벗겨내는 모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예. 또 대학 시절 기록을 살펴보니까 스페셜 팀에서 이제 리턴 터치다운이 3개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어떤 스페셜 팀에서도 좀 활용도가 있는 선수다. 뭐 그런 생각을 했고 사실 2020 시즌에는 발목 부상 때문에 이제 6경기 출전, 591야드, 4개 터치다운에 그치면서 디본타 스미스에게 좀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뺏겼죠. 예. 네, 그런데 이 엘러바마의 시즌 전체를 보면 사실 이 와들이 부상을 당하기 전에는 와들이 조금 더 기록이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와들이 시즌 아웃 부상을 당하면서 디본타 스미스가 이제 와들의 목까지 하면서 이제 기록을 많이 쌓았고 결국에 하이즈먼 트로피의 영광까지 안았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 와들 입장에서는 좀 내가 부상만 없었으면 내가 뭐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을 텐데 아마 그런 생각을 좀 했을 거예요. 예. 근데 일단은 드래프트에서 이 스미스보다 더 높은 순번에서 픽을 받았기 때문에 뭐 조금 이제 그런 점에서 위안을 받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측건데 어쨌든 이제 이 부상이 있을 때 쿼터백은 맥 존스였잖아요. 그리고 디본타 스미스가 둘이 호흡이 잘 맞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디본타 스미스 선수가 하이즈먼을 탈 수 있었던 거였잖아요. 생각해 보면 투아가 있을 때는 이 선수의 폼이 더 좋았다. 그 투아와의 호흡이 더 잘 맞았다라는 계산이 있었기 때문에 디본타 스미스보다는 와들 선수를 픽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네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게 지난 시즌 드래프트에서 좀 본 그림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한번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예. 굉장히 공통점이 또 많습니다. 헨리 럭스와 제리 주디. 느낌 오네요. 네, 예. 그러니까 두 선수 모두 엘러베마 동료였고 이제 헨리 럭스가 제일런 와들 같은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스피드와 폭발력이 더 있고 근데 이제 제리 주디가 디본타 스미스와 비슷하게 어떤 라우트 러닝, 네, 조금 더 완성도, 그다음에 더 좋은 기록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진 선수인데 사실 그 당시 드래프트에서도 예상외로 레이더스가 이제 헨리 럭스를 먼저 뽑아가면서 네. 제리 주디보다 먼저 선택을 받았단 그렇죠. 말이죠. 근데 뭐 두 선수는 아직 이제 1년밖에 치르지 않았으니까 뭐 누가 더 옳은 선택을 했다 아직 평가하기는 조금 이르지만 그것과 조금 비슷한 결과로 일단 이 와들과 디본타 스미스의 운명도 정해졌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뭐 어쨌든 이 와들의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마이애미가 어느 정도 이제 그 공격진의 구색은 갖췄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쿼터백이 투아가 있고 러닝백 지난 시즌에 마일스 게스킨이 좀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타이트엔드의 마이크 게스키, 리시버의 다반테 파커, 그다음에 FA로 영입한 윌 풀러, 그리고 이 제일런 와들까지. 어쨌든 좀 빈 곳이 딱히 보이지 않는 나름 탄탄한 이제 쿼터백 스킬 플레이어진이 갖췄거든요. 예. 그러니까 마이애미의 좀 돌풍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드래프트 당일날 좀 해프닝이 있었다 그래요. 네, 뭐 많은 팬분들이 좀 재밌게 보셨던 장면인데 네. 이 와들의 이름이 불리고 나서 지금 와들이 현장에 와 있었잖아요. 그 그린 룸에서 이제 가족들이 같이 와 있었는데 조금 낯설다는 생각을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 가족들과 이렇게 포옹을 하고 뭐 기쁨을 나누다가 이제 선수만 혼자 이렇게 이제 무대로 나오는데 와들이 그냥 가족들을 무시하고 그냥 쿨하게 일어나서 바로 그냥 단상으로 나와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아니 이게 뭐냐, 이 뭐 가족들은 뭐냐, 뭐 이런 이제 비난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좀 해프닝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팬분들도 아시겠지만 구단이 먼저 전화를 하죠. 이제 다음이 우리 픽인데 너를 뽑을 거야. 네. 라고 하고 이제 그거를 어쨌든 가족과 공유를 하고 그때 이미 기쁨을 다 나눴다고 해요. 그러고 이제 조금 시간이 흘러서 이제 로저 구델 커미셔너가 와들의 이름을 불렀고 뭐 이제 자기 딴에는 이제 한번 그걸 했으니까 네. 이번에는 그냥 갔던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선수들은 사실 그걸 2번 하는 거죠. 네. 전화 받았을 때도 기뻐하고 어쨌든 또 카메라 나한테 오니까 또 이렇게 가족과의 또 시간을 또 그 영상으로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와들이 방송을 몰라서 그랬다. 그랬던 것 이게 같아요. 좀 네. 정론이죠. 예. 그러니까 어떤 나쁜 의도는 없었다. 뭐 폐류는 아니다.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악마의 편집에 당했다. 그러니까 좀 좋게 표현하면 와들이 방송을 잘 몰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순진한 친구였다. 네. 뭐 마이미 팬들이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계속 논란이 되니까 마이애미 구단이 가족들과 좋아하는 영상을 공개를 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증거 영상보다 더 확실한 어떤 해명은 그럼요. 없는 네. 거죠. 그래서 뭐 이걸 제가 구단이 올렸는지 와들이 직접 올렸는지는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발빠르게 좋은 대처를 했고
뭐 이 와들이 이 드래프트에서 어떤 좀 액땜을 했잖아요. 음. 뭐 이제 액땜했다 생각하고 이제 리그에 데뷔해서는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전체 6번으로 마이애미 지명된 제일런 와들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제 7번 픽으로 지명이 된 파네이 썰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수는 이제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에 지명이 된 오레곤 출신의 이 오펜시브 태클 선수가 되겠습니다. 뭐 올 시즌 다른 오라인 선수와는 비교조차 허용하지 않았던 오펜시브 태클 파네이 썰 선수가 되겠고요. 이 선수를 라이언스가 뽑기 위해서 연막 작전을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펼쳤습니다. 이 선수가 지금 7번에 뽑히기는 했지만 네. 사실 트레버 로렌스 다음으로 뽑힐 거라는 예상도 많았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엄청난 이제 재능으로 평가를 받았던 선수인데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7번까지 떨어지면서 라이언스가 득템을 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개이득이다 뭐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 있겠고 이 선수를 뽑기 위해서 라이언스가 뭐 시장에도 그렇고 특히 벵갈스한테는 전화를 해서 우리 트레이드업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또 연막을 폈다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 자말 체이스 선수에 대한 관심을 표하는 그런 이제 뉘앙스를 취했는데 결국 팀이 진정으로 원했던 건 이 파네이 썰 선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드래프트 픽업을 하면서 어떤 대가를 치르지도 않았고 네. 자신들의 순번에서 자신들이 원하던 이 스월을 뽑았기 때문에 캡 스페이스도 아끼고 그래서 이 디트로이트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만족할 만한 네. 그런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를 픽하고 나서 이 워룸이라 그러잖아요. 워룸의 모습이 나왔는데 다들 그 잔치였어요, 그냥. 그러니까 저는 이 선수보다 더 기뻐하는 구단 관계자들의 모습은 저도 뭐 드래프트를 많이 보진 않았지만 처음 봤어요. 정말 재밌는 장면이었고 예. 라이언스의 그 신임 단장이 굉장히 유쾌하고 좀 활발한 인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좀 두근두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일단 신시내티가 이 선수를 뽑을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이들을 좀 속여서 아니면 뭐 어떤 연막 작전을 통해서 벵갈스가 자말 체이스를 뽑게 하고 마이애미도 뭐 이 선수를 채가지 않도록 자기들이 어떻게 좀 케어를 해야 되고 드디어 이제 자기들이 뽑았기 때문에 뭐 이제 진짜 리액션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예. 순수한 리액션. 그 리액션을 보여주진 않았지만 똑같은 리액션을 했을 것 같은 사람 한 명 더 있어요. 제로드 고프. 진짜 좋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프 선수가 실제로도 이 픽이 된 이후 굉장히 기뻐했다고 합니다. 뭐 자신을 지켜줄 선수가 왔는데 누가 안 기뻐하겠어요. 어쨌든 고프 선수를 굉장히 좋아했고 저는 이게 가장 좀 의미 있었던 건 디트로이트 라이언스라고 하면 굉장히 나이브한 느낌? 그런 느낌으로 이제 늘 프론트 오피스가 팀을 운영을 해왔었잖아요. 그랬던 디트로이트가 조금은 달라진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 드래프트 이후에 또 이제 디트로이트의 오프 시즌에 대해서 리뷰를 할 일이 있을 텐데 그때 또 이 신인 단장의 어떤 커리어나 최근 일단 구단의 뭐 행보, 분위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좀 알아봐서 또 팬분들께 또 전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어쨌든 이제 이 선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이 선수의 삼촌이 2명 있는데 둘 다 이제 NFL 선수였다고 해요. 한 분이 이제 NFL에서 11년 그 중에서 나이너스에서 2004년부터 12년까지 뛰었던 노즈 태클 아이작 소포앙아라는 분이 있고요. NFL에서 9시즌을 뛰면서 이제 램스, 차저스, 브라운스, 바이킹스에서 뛰었던 리처드 브라운이라는 분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풋볼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란 파네이 썰 선수가 되겠고 아메리칸 사모아라는 섬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러다 이제 아버지의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가족들이 이제 유타주에 있는 세인트 조지로 이사를 왔고 데저트 힐 고등학교에서 자신의 재능을 꽃피우면서 이제 이 탑 유망주로 성장을 했습니다. 포스타 유망주로 평가를 받았고 전미 2위, 유타주 1위 가드로 평가를 받았었는데 9개 팀의 장학금 제한이 있었는데 이 선수를 태클로 봐줬던 유일한 팀이 오레곤이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오레곤으로 진학을 하게 됐고 1년 차부터 개막전 선발 랩 태클로 나섰는데 부상으로 마지막 6경기를 결장을 했거든요. 그랬음에도 프레시맨 올 아메리칸에 선정이 됐고 2년 차에는 만장일치 올 아메리칸 퍼스트 팀에 선정이 됐고 FBS 최고의 라인맨에게 주어지는 아웃랜드 트로피를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팩12 최고의 라인맨에게 주어지는 모리스 트로피, 거기다 이제 투아 턴거바일러 선수와 함께 올해 폴리네시안 대학 풋볼 선수상도 공동 수상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선수가 보여줬던 임팩트가 대단했었고 3년 차였던 지난 시즌 코로나로 옵트아웃을 했음에도 뭐 여전히
비교할 만한 대상이 없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오라인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대학 시절에 이제 저스틴 허버트의 이제 블라인드 사이드를 지켰던 선수였는데 그래서 이 차저스 팬들이 트레이드 업을 해서 이 스웰을 뽑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일단 뭐 차저스도 오펜시브 태클을 뽑기는 했지만 뭐 그런 이제 투자를 하지는 않았고 결국 이 라이언스가 이 선수를 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파네이 썰 선수를 뽑으면서 라이언스의 오라인이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구성을 좀 살펴보면 랩 태클에 테일러 데커 선수 있고요. 랩 가드에 조나 잭슨, 그리고 센터에 프랭크 레그나우, 그다음에 라이트 가드에 할라 플리바이 마차이, 그리고 이제 라이트 태클로 파네이 썰 선수가 딱 들어오면서 모든 이 엑조디아가 완성이 됐는데 오라인이 진짜 단단해졌어요. 거의 뭐 질럿 5마리가 앞에 지키고 있는 느낌인데 더 무서운 거는 이 라인업이 최소 2024년까지 유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 시즌을 앞두고 제러드 고프 선수가 이제 디트로이트로 왔잖아요. 이제는 변명거리가 없다. 고프 선수의 진정한 시험 무대가 될 시즌이다. 만약에 올 시즌 못한다? 그럼 이제 딴지고 말아봐야죠. 그러니까 저는 이 오라인이 완성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난 시즌 워싱턴이 좀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워싱턴도 체이스 형을 뽑으면서 D라인을 완성하고 그거를 무기로 물론 5할이 되지 않았지만 지구 네. 우승을 차지하고 플레이오프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물론 라이언스가 뭐 당장 패커스를 넘을 거냐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림도 없죠. 확실한 어떤 팀의 강점이 있는 포지션 크루를 만들었다는 것 이거 자체는 분명히 라이언스의 뭐 경쟁력이 될 거거든요. 예. 그리고 뭐 고프 같은 경우에는 뭐 모든 쿼터백이 그러겠지만 이 패스러시의 압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좀 편차가 유독 더 큰 쿼터백이라는 평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프를 잘 지켜줄 수 있다면 고프가 생각보다는 또 좋은 모습으로 적응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이제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예. 예년보다 좀 이 디트로이트 라이언스 구성이 단단해지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그래서 뭐 당장 올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라이언스가 뭐 구단주도 바뀌고 네. 이제 조금씩 어떤 패배 의식에서 좀 벗어나는 뭐 첫 단계는 좀 잘 밟은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 스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 네, 이 선수 기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못 드린 것 같아서 2019 시즌에 이제 926번의 스냅에 참여를 했는데 색을 허용한 게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거를 18 시즌까지 확장을 해봐도 거의 1,400번에 달하는 스냅 중에 한 번밖에 허용을 하지를 않았다. 네. 그리고 뭐 풋볼 IQ나 스피드 다 좋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필요한 공간에 가젤처럼 뛰어가서 위치 선정을 한다. 뭐 이런 네. 표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타이탄스의 테일러 르완과 좀 비교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평가를 받는 아주 훌륭한 선수였고 뭐 이 스웰이 이제 7번에 뽑히면서 또 드래프트 전체로 보면 또 재밌는 기록이 하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체 1번부터 7번 선수까지가 모두 공격 포지션 선수들로 채워졌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는 그 이전에 이제 6번까지만 이런 이제 공격 포지션 선수가 쭉 뽑히는 기록이었는데 이게 좀 일종의 신기록이 됐네요. 네. 뭐 그런 또 의미가 있는 픽이기도 했습니다. 네. 뭐 어쨌든 이 선수의 영입이 이제 이 오라인을 완성하는 그런 픽이 됐던 디트로이트였고 완성된 오라인을 바탕으로 이 고프 선수도 조금 좋은 성적을 기록하길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스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이 선수가 라이언스 팬으로 성장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예. 어렸을 때는 이제 메가트론 켈빈 존슨을 좋아했다고 하고 또 이 매든 게임에서 라이언스를 많이 골라서 또 게임을 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자기는 언더독을 좋아해서라고 대답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이 스웰 선수가 이제 한창 뭐 청소년 시절에 게임을 즐길 때는 라이언스가 뭐 잘했던 역사가 거의 없으니까 그렇죠. 아마 뭐 게임에서 능력치도 낮았겠죠. 그래서 이 스웰 선수가 뭐 어릴 적 뭐 어떤 이유에서건 좋아하던 이 라이언스에 오게 됐는데 이제는 제 생각 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약한 팀이라도 한 명의 사기 캐릭이 있으면 게임에선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닝이나 피파 이런 거 해 보신 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앞에 호날두랑 메시, 그러니까 그쵸. 전성기 호날두랑 메시가 앞에 있으면 다른 선수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제가 아스날로 플레이를 많이 했었는데 앙리가 서잖아요. 다른 선수도 다 죽어도 돼요. 왜냐하면 혼자서 치고 딱딱 가다가 중거리 때리면 들어가거든요. 대각에서. 그런 느낌으로
켈빈 존슨한테 그냥 옛다 잡아라 이렇게 하고 패스를 던지면 켈빈 존슨이 말도 안 되게 잡아준 것이 이 라이언스를 선택해서 플레이한 계기가 아니었을까. 네. 그거는 뭐 한번 다른 이제 기자가 한번 물어봐주면 좋겠네요. 네, 뭐 어쨌든 제 생각에는 언더독을 좋아해서는 너무 립 서비스가 아닌가. 네, 뭐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이 라이언스에 이제 진짜로 네. 이제 플레이어로 참가를 하게 됐으니까 음. 이 팀을 좀 성장시키는데 좀 일익을 담당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언더독을 좋아한다고 해서 이제 팀을 언더독으로 만들면 안 되겠죠. 네. 어쨌든 이 라이언스가 선택한 파네이 솔 선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전체 8번 픽으로 뽑힌 이 캐롤라이나 팬서스의 코너백 제이씨 혼 선수에 대한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수 이제 사우스 캐롤라이나 출신의 코너백 선수가 되겠는데요. 수비 포지션 선수 중에는 가장 먼저 선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캐롤라이나 팬 입장에서 뭐 이 선수가 뭐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뭐 조금 좋은 쪽으로 정신 승리를 해보자면 네. 8번 픽을 가지고 수비 포지션 선수 중에 최고의 재능을 뽑았다. 그렇게 좀 의미 부여를 해보시면 이건 진짜 지독한 어떨까? 정신 승리인데요. 뭐 제가 이 제이씨 온 선수의 어떤 역량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네. 뭐 그렇게 좀 의미 부여를 해보면 그래도 조금 더 기분이 좋지 않겠느냐. 뭐 그 정도로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어쨌든 수비 선수 중에 가장 먼저 뽑힌 제이씨 혼 선수가 되겠고 이제 이 팬서스가 속한 NFC 남부 지구의 좀 상황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뛰어난 리시버가 많은 그런 이 지구고 특히나 이제 벅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뜻 생각만 해봐도 한 7, 8명이 바로 나와요. 예. 벅스의 뭐 크리스 가딘, 마이크 에반스, 안토니오 브라운, 그다음에 세인츠의 마이클 토머스가 네. 있죠. 그다음에 펠컨스의 케빈 리들리, 훌리오 존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 카일 피츠까지. 카일 피츠까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을 막기 위해서 이 선수들과 어쨌든 1년에 6경기를 해야 되는 팬서스 입장에서는 코너백 자원에 대한 보강이 필수적이었다. 예. 그래서 그거를 1라운드 픽을 가지고 코너백 보강에 영입을 했다. 이거는 아주 리즈너블한 선택이라는 생각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도 이 풋볼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조혼이라는 분인데 12년 동안 칩스, 세인츠, 펠컨스에서 와이드 리시버로 활약을 하면서 프로볼에 4번이나 선정이 됐다 그래요. 근데 그 4번의 프로볼 모두 이 세인츠에서 뛰던 당시에 만들어낸 기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재밌게도 아버지가 전성기를 지냈던 팀과 지구 라이벌인 펜서스에서 이 아들 제이시오는 NFL 커리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와이드 리시버였는데 아들은 코너백이 된 그런 또 재밌는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이 선수의 피지컬을 보면 185cm에 92kg, 뭐 코너백 치고는 그래도 괜찮은 피지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신장으로 기록되지는 않지만 윙스팬이 굉장히 길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장신 리시버들을 막는데도 어느 정도 강점이 있다. 이런 뭐 평가들이 있고 또 그 넥스트젠 스태츠 통계에 의하면 예. 그 지난 시즌에 이제 펜서스 코너백들이 평균 3.3야드의 세퍼레이션을 내주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리그 꼴찌 기록이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뎁스 차트를 봐도 단테 잭슨 정도를 제외하면 이렇다 할 코너백이 보이지를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세퍼레이션이 3.3야드라는 거는 3.3야드를 허용했다는 게 아니라 이 선수와 나의 거리가 3.3야드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캐롤라이나가 지난 시즌 뭐 수비 보강을 많이 했지만 네. 이 코너백 포지션은 여전히 약점을 드러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유들을 통해서 이제 제이시온을 좀 영입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제이시온은 뭐 말씀해주신 대로 피지컬도 좋지만 세퍼레이션을 이제 최소화할 수 있는 스피드도 좀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패스를 최종적으로 저지할 때 손을 언제 내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타이밍을 잡는데도 좀 강점이 있는 선수라는 평가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발휘가 될 때가 있다라는 평가도 있어요. 그래서 뭐 상대 리시버들을 프레스 커버리지로 막는 데는 또 장점이 있지만 이제 가끔 너무 공격적인 컨택을 시도하다가 좀 불필요한 페널티를 범하는 경우들이 많다. 예. 이 부분은 분명히 펜서스가 좀 인지를 하고 이 제이시온과 좀 많은 대화를 통해서 좀 교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그런 항목이 되겠고 이 선수가 대학 시절에는 7번이나 1번을 달고 뛰었었는데 이 코비 브라이언트 선수를 기리는 마음에서 프로에서는 8번을 달고 뛰기로 결정을 했다고 해요. 물론 브라이언트는 농구 선수였고 제이시온은 이제 풋볼 선수기는 하지만 이 뭐 종목과 상관없이 어떤
위대했던 슈퍼스타에 대한 좀 경애를 표하는 의미로 이 제이시 온이 8번을 달고 이 팬서스 생활을 시작할 거라고 합니다. 예, 뭐 어쨌든 팬서스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전체 8번이 지명됐던 제이시 혼 선수였고요.